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광풍시대입니다. 광풍시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말이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지금은 좌파 광풍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좌파 광풍시대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글을 한번 보시면 한참 어른이 되어 무상불륜하고 형수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언급했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 비서 신세 망쳐놓고도 무죄를 받는 이거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공격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은 좌파 광풍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또 앞서 발생되고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들인 건데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런 글을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4시간 뒤에 올린 글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역시 글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패족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서 집권을 했는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려서 재집권하자 이런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잘 연구를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글을 올렸다고는 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 문장에서 과격한 표현들이 보이기는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표현을 해명하기 위해서인지 오늘 또 3번째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 글을 보면 정문일침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독설과 정문일침의 뜻을 알고 잘 구분해서 써달라 기자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은 독설이 아니라 예. 정문일침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참고로 정문일침의 뜻은 보시는 것처럼 정수리에 침 하나를 꽂는다 이런 뜻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따끔한 충고나 교훈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 독설과 정문일침을 기자들이 잘 구분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군요. 자, 근데 홍 전 대표의 말 정문일침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격한 내용들, 그건 어차피 또 듣는 사람들이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홍 전 대표가 스스로 말하는 정문일침이라는 과격한 말을 할 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전 경남지사 시절에도 이런 말을 남겨서 주목받은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 직접 들어보시죠. 예.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도 페이스북에 보시는 것처럼 당 의원들을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이 과격한 말을 남긴 바 있었습니다. 예. 사실 홍 전 대표는 지난달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데요. 거의 매일같이 30개가 넘는 페이스북을 지금까지 올렸는데 사실상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오늘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몇 번 있었는데 홍 전 대표의 독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문일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미생에서 완생으로입니다. 예. 그림에는 떡이 보이는군요. 네, 오늘 창당 6주년을 맞은 이 정의당의 축하 떡 모습인데요. 오늘 창당 6주년 기념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정미 대표가 잠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 보고 시작하시죠. 예. 창당 정신 6411번 버스를 매일매일 되새기며 노회찬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의당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노회찬은 정의당과 함께 국민 속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예, 이정미 정의당 대표 고 노회찬 전 의원을 언급하면서 말을 잊지 못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창당 6주년이지만 정의당은 앞으로 창당 10주년이 되는 2022년에는 제1야당이 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정의당이 창당을 한 지 벌써 6년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시작 자체는 다소 우울했습니다. 2012년 진보정의당으로 창당한 이유 자체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이후 이른바 머리끄덩이 폭력 사태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 사태로 통합진보당이 쪼개지면서 진보정의당이 창당했지만 창당 뒤 얼마 안 돼서 유시민 전 의원까지 아예 정계 은퇴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당 초만 해도 지금과 같은 정당 지지율,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정의당 지지율을 살펴보시면 이번 주 지지율은 9%를 기록했는데 이 창당 시기만 해도 이렇게 1%대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또 당시 기사를 살펴보더라도 이 진보 정의당을 비롯한 이 진보 정당들이 멘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대선 때만 해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6%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이 대중정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예, 그랬죠. 자, 키워드처럼 뭐 미생에서 시작했던 정의당이 완성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뭐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